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진짜 수많은 여행 정보들을 싹 다 모아서요. 베트남 다낭의 맛집들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비법 노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다낭이 세계적인 미식의 도시라고 하잖아요? 근데 막상 가면 어디서부터 뭘 먹어야 할지 진짜 막막하거든요. 한 여행 가이드에서는요, 어디서 먹을까? 이게 여행에서 제일 힘든 결정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상상해보세요. 그냥 눈앞에 쫙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방금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먹는 거죠. 이런 것도 있고요. 아니면 정반대로 북적북적한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단돈 몇천 원에 진짜 인생국수 한 그릇을 맛보는 그런 현지 맛집도 널렸어요. 거기다 심지어는요, 언덕 위에 있는 럭셔리 리조트에서 분위기 있게 클래식한 프랑스 코스 요리를 즐길 수도 있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 엄청난 다양성 때문에 뭘 먹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걱정 마세요. 오늘 제가 이 모든 걸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딱 명확한 기준을 잡아드릴게요. 자,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? 바로 다낭 음식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만은 꼭 먹고 와야 한다 하는 필수 메뉴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.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밑광입니다. 이건 다낭의 시그니처 국수라고 할 수 있죠. 밑광 이레이 같은 전문점에 가면 제대로 된 맛을 볼 수 있어요. 다음은 반세어. 이건 진짜 맛도 맛인데 먹는 재미가 쏠쏠한 음식이에요. 반세어, 바지웅처럼 아예 이 반세어 하나로 완전 유명해진 그런 골목 맛집들도 있답니다. 그리고 분짜까도 절대 빼놓으면 안 돼요. 담백한 어묵에다가 약간 새콤한 토마토 국물이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. 다낭 현지인들의 아침, 점심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소울푸드 같은 거죠. 자, 이렇게 꼭 먹어봐야 할 메뉴들을 알았죠?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어디서 먹을지, 나한테 딱 맞는 식당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다낭하면 또 해산물이잖아요. 근데 해산물 식당도 그렇고 다른 식당들도 그렇고 종류가 정말 다양하거든요. 각각 분위기나 가격대가 확 달라져요. 자, 이걸 표로 정리하면 딱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. 먼저 저렴하고 활기찬 현지인 맛집이 있고요. 그리고 바다 보면서 먹는 해산물 격전지, 또 분위기 있는 모던 다이닝,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길거리랑 야시장까지.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분위기랑 예산에 맞춰서 딱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어떻게 하면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주문하고 혹시 모를 바가지를 피할 수 있는지 진짜 꿀팁만 모은 공략집을 알려드릴게요. 특히 해산물 식당 가면 수조에서 직접 고르는 거, 이거 좀 부담스럽잖아요. 말도 잘 안 통할 것 같고. 근데 사실은요, 딱 이 4단계만 기억하면 정말 쉬워요. 그리고 이건 진짜 별표 5개짜리 꿀팁입니다. 계산할 때 헷갈려서 바가지 쓰는 일을 막아줄 핵심 용어 2가지거든요.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. 대략적인 예산을 한번 볼까요? 현지 식사는 정말 저렴하게 한 3,000원 정도로도 해결이 가능하고요. 좀 괜찮은 식당 가면 10,000원 정도. 그리고 나 오늘 해산물로 플렉스 좀 하겠다 하면 1인당 25,000원 이상은 잡아야 한다는 거. 이렇게 대략 감을 잡고 가면 예산 짜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? 자,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다낭 미식 여행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몇 가지 전문가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. 어떠세요? 이제 더 이상 다낭 맛집 앞에서 뭘 먹을지, 어떻게 시킬지 막막해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? 여러분은 이제 다낭의 맛을 제대로 탐험할 수 있는 완벽한 전략을 갖추게 된 겁니다. 자, 이제 공략집도 손에 넣었겠다? 여러분의 다낭에서의 첫 번째 미식 모험, 그 주인공은 과연 어떤 음식이 될까요? 자,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 준비 중이신가요? 그럼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. 다낭 맛있는 거 정말 많죠? 근데 막상 가보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. 오늘 그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게요. 그렇죠. 이게 진짜 고민이에요. 맛집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냥 관광객들만 바글바글하고 소중한 한 끼를 그렇게 낭비하고 싶진 않잖아요. 진짜 현지인들이 가는 맛집은 어디인지, 실패 없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법이 뭔지, 그게 제일 궁금하죠.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이 내용만 보시면 여러분도 다낭에서 전문가처럼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.
저희가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미식 지도를 딱 그려드릴 테니까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미식 여정입니다. 먼저 다낭을 대표하는 현지 음식부터 맛보고요. 그 다음엔 다낭 여행의 꽃이죠. 해산물 완전 정복 비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숨겨진 세계 요리 맛집과 마지막으로 현지인처럼 먹기 위한 꿀팁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, 바로 다낭 음식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 못 먹고 오면 후회한다 하는 현지 대표 음식들부터 만나보시죠. 다낭하면요, 뭐니 해도 바로 이 밑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노란색의 넓적한 면이 특징인데 이게 강황으로 색을 낸 거예요. 국물이 자작하게 부어져 있어서 국물국수와 비빔국수의 중간쯤 되는 느낌이랄까요? 여기에 신선한 채소랑 바삭한 라이스 크래커를 부숴 넣고 비벼 먹으면 와, 그 식감이 정말 끝내줍니다. 자, 그럼 이 맛있는 밑광 어디 가서 먹어야 실패가 없을까요? 딱 두 군데만 기억하세요. 밑광 AA는 아침부터 현지인들로 북적이는 완전 로컬 맛집 분위기를 느끼고 싶을 때 추천하고요. 반면에 밑광 바모아는 도시 곳곳에 있는 체인점이라 접근성도 좋고 맛도 안정적이라서 초심자에게 딱입니다. 여기서 진짜 꿀팁 하나 드릴게요. 메뉴판 보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요. 무조건 스페셜이나 베트남어로 낙비에디라고 쓰인 걸 고르세요. 그럼 돼지고기, 새우, 닭고기 같은 모든 토핑이 다 들어가서 가장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. 아, 그리고 이왕이면 아침 일찍 가세요. 그래야 제일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걸 맛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소리부터 마시는 음식, 바로 반새우입니다. 뜨거운 팬 위에서 반죽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 때문에 새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. 베트남식 크레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. 라이스페이퍼에 온갖 신선한 채소랑 같이 직접 돌돌 말아서 소스에 푹 찍어 먹는 재미가 이게 또 쏠쏠합니다. 반새우 맛집도 두 곳. 반새우 바즈영은 워낙 유명해서 항상 사람이 많아요. 좀 왁자지껄한 현지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면 여기로. 대신 너무 늦게 가면 재료가 떨어져서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 7시 전에는 도착하시는 게 안전해요. 좀 더 편안하게 실패 없이 주문하고 싶다면 사진 메뉴가 잘 되어 있는 티아고 레스토랑도 좋은 선택입니다. 자, 이제 다낭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. 바로 해산물입니다.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인데 신선한 해산물을 안 먹고 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. 제대로 즐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다낭에서 해산물을 먹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. 하나는 멋진 바다를 보면서 여유롭게 즐기는 해변가 식당. 분위기 값이 좀 포함되긴 하지만 기분 내기엔 최고죠. 다른 하나는 시끌벅적한 골목 안에 있는 현지인 맛집. 가격 정말 저렴하고요. 진짜 베트남의 활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. 어떤 분위기를 원하시나요?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. 해산물 식당에서 바가지 안 쓰는 법. 첫째, 입구 수조에서 내가 먹을 걸 직접 손으로 가리키세요. 둘째, 무게를 재달라고 해서 킬로그램, 즉 키당 가격을 확인하는 겁니다. 셋째, 어떻게 요리해 줄지 고르세요. 찜, 구이, 볶음, 전골 다 가능해요.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, 조리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총 얼마예요? 하고 최종 가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아셨죠? 만약에 숙소에서 요리가 가능하다면 시장에 직접 가보는 것도 완전 추천해요. 톡광 시장이 진짜 싸긴 한데 여긴 새벽에만 열어서 좀 빡셉니다. 여행객이라면 하루 종일 여는 탄케 시장이 훨씬 편할 거예요. 식당이랑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해산물을 직접 골라 담을 수 있다는 거. 이게 바로 현지 정보죠. 근데 다낭에 베트남 음식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. 이번에는 다낭의 또 다른 얼굴, 정말 다채로운 맛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혹시 정말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다 혹은 럭셔리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라메종 1888 여기를 꼭 기억해 두세요. 베트남 중부에서 유일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입니다. 음식은 물론이고 분위기까지 정말 모든 게 완벽한 곳이에요. 매일 베트남 음식만 먹기 좀 그렇다 싶을 때 걱정 마세요. 다낭엔 훌륭한 세계 음식점도 정말 많습니다. 제대로 된 이탈리안 파스타, 모던한 인도 요리, 화덕에 구운 신피자까지 없는 게 없어요. 정말 국제적인 도시죠? 그리고 밥 먹었으면
커피 한 잔 해야죠. 베트남이 또 커피의 나라 아니겠습니까? 다낭의 더위를 싹 날려줄 달콤하고 시원한 코코넛 커피 한 잔 어떠세요? 아니면 전문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스페셜티 커피도 좋고요. 다낭엔 정말 예쁘고 맛있는 카페도 많답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걸 제대로 써먹기 위한 최종 비법. 이것만 알면 여러분도 다낭 음식점 어디를 가도 당황하지 않고 현지인처럼 주문할 수 있을 거예요. 이거 정말 중요해요. 메뉴판에 49K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K가 공 3개, 즉 1000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49K는 49동이 아니라 49,000동이라는 거죠. 이것만 알아도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킬로그램이라는 단어, 끼라고 읽는데 킬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. 시장에서 과일이나 해산물을 살 때 가격표에 얼마, 끼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. 이게 한 개 가격이 아니라 1kg당 가격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. 그래서 항상 저울에 달아보고 정확한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. 자, 그럼 진짜 마지막 최종 정리 팁입니다. 첫째, 인기 있는 식당, 특히 주말엔 무조건 예약하세요. 둘째, 현금, 특히 잔돈을 꼭 챙기세요. 카드 안 되는 건 많습니다. 셋째, 팁은 필수는 아니에요. 근데 서비스가 정말 좋았다면 조금 주는 것도 좋겠죠. 마지막으로 영업시간. 구글맵만 믿지 마시고 가기 전에 꼭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. 다낭은 정말 주머니 가벼운 여행자부터 럭셔리한 미식가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놀라운 미식의 도시라는 것. 단돈 몇천 원짜리 길거리 국수부터 세계적인 수준의 레스토랑까지 여러분의 예산과 취향에 맞는 완벽한 한 끼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 속에는 완벽한 다낭 미식 지도가 들려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 중에 여러분의 다낭 여행 첫 끼니로 가장 먼저 맛보고 싶은 건 뭔가요? 향긋한 밑광인가요? 아니면 지글지글 소리부터 맛있는 반세오인가요? 여러분의 첫 번째 선택이 정말 궁금하네요.